오랜만에 서울에 왔는데 괜히 서울에 사람들 그렇게 총고생인 사람 불러가지고 귀찮게 하고. 아까 이제 앞에 발제하신 분하고 토론하신 분 좀 수준 높은 내용을 했다면 저는 좀 속물적인 내용을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또 하나는 보니까는 이제 저는 발제에 발제문에 충실했는데 발제하셨던 분이 발제문 내용에서 한 2가지 정도가 발제문하고 다른 얘기를 한 것 같아가지고 그 내용이 이미 적혀서 혹시 제 의견이 반영된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을 좀 받습니다. 본인이 인식 안 할지는 인식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한반도 정세가 긴박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좌원들은 그렇게 생각하느냐? 좌원들은 평온합니다. 한반도 정세 긴박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운동의 요구하고 현실하고 일치시키는 문제에 대한 고민이 없으면 더 이상 저는 진전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제가 이제 한 5년 서울에 있다가 내려가 보니까 저희 노동자로 내려가 보니까 오히려 과거보다도 좌분들은 더 보수화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과거에는 무슨 통일행사나 하면 반미구호나 반미 노래를 자연스럽게 부르고 했는데 일절 그런 게 없습니다. 5년 지나고 다시 노동자로 내려가 봅니다. 그 정도로 긴박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정서적으로 오히려 후퇴된 이게 제가 저희 노동자만 그런 줄 알았더니 민주노총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 그렇다라고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근본적인 문제의식인데 한국의 자본가들 계급의 문제를 뭐 해결될지 안 될지만 해결하면 노동해방이 되느냐? 저는 노동해방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근데 우리는 노동해방을 위해 싸우거든요. 외세의 문제와 미국의 문제를 해결하자면 노동해방 안 됩니다. 이 문제들을 어쨌든 현장도 그렇고 우리 간부들도 강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조합원들은 반미 투쟁을 원하는가? 조합원들은 빚내서 미국 주식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 과거에 민주노총 내에서 민주노총 간부들이 한국 주식 투자에서 문제됐던 거 아시죠? 주식을 투자한다는 얘기는 자기 돈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기업이 망하기를 원하겠습니까? 데모를 열심히 하겠습니까? 데모해가지고 망하면 돈 날리는데요. 제가 간부들 몇 사람들 물어보니까 요새 뭐하는 물어보니까는 요새 뭐 테슬라도 투자하고 요새 뭐 AI가 어디가 좀 그거 지금 투자자 찾느라고 지금 찾고 있다. 업무 시간에 타임오프 시간에 데모만 하러 안 가고 책상에 앉아가지고 주식 그거 구경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잘하는 꼴이다. 현실입니다. 그 3번엔 정세에 호응하는 사업과 투쟁을 벌여야 된다. 저는 이제 이론적이나 논쟁들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운동은 정세의 요구를 반영하지만 그 정세를 끌고 가는 노동자들의 각성 정도나 민중들의 각성 정도에 맞게 계층적으로 저는 투쟁과 사업이 배치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운동이 발전 안 한다. 그런 거고 정세로 투쟁을 좀 배치하기보다는 요구와 정세를 결합해서 좀 투쟁을 배치하는 고민들을 해야 된다. 경제적 요구, 이건 책에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경제적 요구와 정치적 요구로 낮은 수준에서 높은 수준으로 투쟁을 배치해야 된다는 게 책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지? 보셨구나. 그 책을. 근데 당위적 목표만 얘기하지 어떻게 이걸 현실 속에서 구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부족하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제 문제의식 건 게, 그래서 이게 하는데
저는 이제 방향을 잡는 문제하고 대중적 수준에 맞춰서 투쟁을 하는 문제하고는 좀 다른 문제다 봅니다. 저는 기간의 통일운동의 흐름들이 대중적 수준에 맞추어서 한다라는 핑계를 대고 실제로 투쟁의 주요한 동력과 방향을 다른 식으로 들어가서 오히려 이런 역량들을 제대로 못한 것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하겠습니다. 그 단적인 예로 2019년도에 그 8.15 촉진대 광화문에 했습니다. 기억하실 분 계실 겁니다. 그때 민주노총 통일선봉대 중간에서 빠졌습니다. 나중에 확인하면 어디 갔느냐? 일본 대사관 갔습니다. 저는 이거 민주노총 통일선봉대가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통일투쟁, 그 당시 통일투쟁과 관련돼서 방향성을 상실한 잘못된 판단이었다. 저는 우리 운동 중에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 봅니다. 그런 부분에. 그 다음 내용과 관련돼서 실제로 우리가 뭐 반미반제 투쟁을 하자고 그러는데 뭐로는 반미반제를 외치자면 반미반제의 내용이 있을 거다. 이거. 우리 사회에 맞는 내용. 우리가 이것을 극복하지 않으면은 반미반제 투쟁을 하는데 장애 요인으로 극복하는 문제들은 어쨌든 투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반복을 이데올로기 분쇄하지 않으면 반미반제 투쟁 못합니다. 주한미군 철수하자라는 고를 들면은 일반 시민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뭐라 그럽니까? 북한 쳐내리면 못 잘래. 그 얘기 하잖아요. 그 다음에 주한미군 물러가면은 우리나라 어떻게 지킬래?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반복 이데올로기 분쇄 투쟁, 주한미군 철수 투쟁, 경쟁 약탈 투쟁을 반미 반제 투쟁에 있어야 지금 현재 제가 생각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겠습니다. 제 얘기니까. 그래서 예시로 반복 이데올로기 분쇄 투쟁과 요새 뭐 윤석열 검찰 정권 얼마 전에 보니까 민주당에서 폐해당한 사람 다 뭐 내라고 했다며요. 그런 적 있지. 검찰로서 뭐 불편한 부당한 수사나 부당하게 당한 거 있으면 다 한번 내봐라. 그래서 제가 이제 40페이지에 보면 무죄로 판명된 조작 사건들입니다. 소위 말해서 간첩단 사건으로 무죄 사건이거나 재심 판결을 받은 무죄 사건이 이렇게 많습니다. 최근까지 있습니다. 근데 국가보안법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 진보진영 운동하는 동지들도 사실은 쫄이잖아요. 내도 잡혀갈지 모르기 때문에. 이때 이거 해가지고 검사 새끼들하고 판사 새끼들 이때 판결론들 한 놈도 처벌받은 건 없습니다. 멀쩡합니다.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진보운동이 반미반제 운동이 올라가는 순간에 또 간첩단 사건 터집니다. 안 터지면 내 손에 장을 치집니다. 이때까지 그래왔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마침 이런 시기이다 하느니와 이런 투쟁들을 저는 건국에서 검찰 정권 윤석열 퇴진과 결합해서 이 당시에 잘못 판단한 판사 검사들도 처벌해야 된다. 이것을 좀 전국민적 운동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 노동조합에서 이 지금 선전전을 요 그대로 실습까지 현수막 붙여놓습니다. 창문에 지금 한 1년 한 5개월째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했습니다. 사건 터질 거 예상하고. 왜? 올라가면 사고 터지면 간첩사건 터집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쫓은 거잖아요. 어차피 이제 연세도 다 되신 거 하니까 살아봐야 얼마나 살겠습니까? 제가 이제 선전전하고 현수막 하면서 요걸 그대로 현수막으로 칠살에가 붙여놨습니다.
요거를 쭉 유심히 보더만은 담당 형사가 뭐라 그러고, 아 저도 이런 일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형사가 한 번씩 와가지고, 정부가 형사가. 젊은 애들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는 지나가는 시민들이 고맙다고 뭐 음료수도 사주고 뭐 김밥도 사주고, 아 이거 고생하십니다. 요 경우는 한 서너 차례 했습니다. 최근에 1년 전에는 창원에서 간첩단 사건 터질 때는 그 보고만 열심히 보고만 받으면, 요즘에는 음료수도 사주고 뭐 김밥도 사주고 그런 사례들이 좀 있어서, 저는 어쨌든 이건 좀 오늘 오신 김에 좀 고민들 하셨으면 좋겠다. 안 되면 뭐 그럼 노는 뭐 할 겁니까? 이거 좀 하면 안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노동조합은 2023년 2월부터 이게 간첩단 사건 직전에 와서 노동조합 간접하는 사자 그 지금까지 좀 진행을 하고 있다. 일주일에 5월 2회씩. 지금은 이제 확대돼 가지고 이제 창원하고 진주하고 두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조합미군 철수투쟁, 이거는 방위 분담 문제를 알 건데, 그냥 철수하라는 것보다는 실제로 조합미군이 철수하면서 우리 민중들이 어떻게 그 피해를 보는지. 여기 뭐 빠졌지만 윤석열이가 저 대통령 되고 나서 무기 상금만 지금 제가 이제 알기로 한 15조 정도 되는데, 뭐 15조면 우리 비정규직 문제 일정하게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좀 구체적인 내용들 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그 뭐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뭐 군사 훈련한 거, 요거는 민주는 좀 그 아까 얘기했던 그 자료 그 저작권 이건 아닙니다. 우리 돈 주고 교육받았기 때문에 그 거기에 있는 표를 좀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긴장되고 있다. 그 다음에 분담 비용과 통일 비용. 저는 어쨌든 뭐 지금 현재 정세가 통일을 얘기하기 힘들지만 결국은 많은 민중들이나 노동자들은 야, 그 어떻게 북한 애들 먹이 살리려고 하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실제로 분담 비용과 통일 비용 이 문제들 적극적으로 선전해내야 됩니다. 오히려 남북 간이 화해하고 호해하는 것이 더 우리 노동자들에게 낫다. 이것을 통해서 이득 보는 놈들은, 무기 팔아먹는 놈들, 호의호식 하는 놈들, 이것을 통해서 한국 사회에 불평등이 계속되고 확대되고 있다. 뭐 이런 주장들 저는 해야 된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예시고, 세 번째 예시는 저는 미국 경제적 약탈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된다. 지금 뭐 은행이 다 외국 거잖아요. 은행이 외국 거라는 얘기는 돈 벌으면은 은행하고 주식이 거의 외국 애들이 거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사람 쇠가 빠지게 돈을 벌면은 고정적으로 20%에서 30%는 빠져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쇠가 빠져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빈부격차 불평등 문제 극복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왜? 돈 벌어가지고 20% 30%가 외국으로 빠져나가는데 있는 놈의 새끼들은 더 가져가려고 지랄들 하지. 노동자들, 민중들이 먹을 게 어디 있습니까? 계속해서 빈부격차 벌어질 거, 불평등 확대될 거라고 봅니다. 그 원인이 뭐냐? 그 원인은 결국은 미국을 위시한 자본들이 한국의 이득을 고정적으로 수태를 해나가는 체계를 이미 구축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은행이자 뭐 외국 미국으로 이래 했지. 얼마 전에 뭐 언제고 작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뭐 고함 금리 올라가가지고 돈 번 놈들은 은행밖에 없잖아요. 그러잖아요. 은행이 벌었다는 얘기는 미국 놈들이 벌었다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벌어가지고 반 이상 빠져나가니까. 은행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아니면 우리 그 뭐 한국에 있는 돈 있는 자본가들이 돈 먹은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미국에 포위된 민중에서 뭐 이쪽 보시면 뭐 비슷한 얘기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강요하는 조공투자, 지난번에 작년에
뭐 전기차 배터리하고 뭐 삼성하고 반도체하고 뭐 할 때 공장 지어라 뭐 이런 거. 이제 뭐 FTA 협정도 이제는 안 지키잖아요. 미국은. 그죠? 미국은 안 지키는데 우리는 지키려고 그래. 참 웃기는 나라네. 쌤도 못 가요 이제는. 왜? 바로 작살나니까. 그렇게 돼 있다 지금은 경제 구조가. 자 그래서 이제 뭐 그 정도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좀 조합원들에게 설득하고 하고 뭐 이런 거하고 저도 이제 제가 위원장이니까 노동조합에서 뭐 집회나 이런 걸 하잖아요. 집회나 연설 속에서 이런 내용들을 제가 하긴 합니다. 근데 조합원들이 알아먹는지 안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그 창원시청 앞에서 요새 그 임금 관련해 가지고 기본급 30% 인상을 요구하면서 지금 데모를 하고 있는데 물어봤어요. 아 얘들이 와 돈을 안 주는 것 같노. 그래서는 어쨌든 뭐 간부 한 분이 그 교육하고 연설했던 내용 그대로 뭐 멘트 안 들어 가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라고 말았는데 어쨌든 반복해서라도 이런 내용들을 좀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46페이지는 저는 이제 이 잘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조직을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잘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할 수 없습니다. 조직이 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고, 근데 조직을 모으는 방식은 저는 이제 결국은 동의하는 사람들을 늘려가는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다. 아니 아무 생각도 없는데 알면서 안다고 야 좀 하자. 우리 반미 반제 투쟁 하자라고 얘기하더라도 그래 하고 나서는 뭐 회의는 하는데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일이 진전이 저는 안 되는 가능성들이 많다. 전 지금 현재의 대부분의 그 진보적 운동단체들이 갖고 있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직은 동의가 돼야 움직입니다. 개인은 개인의 의지로 움직이지만은 조직은 동의가 돼야 움직입니다. 안 되는 거 가지고 해라 해봐야 어차피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준비된 사람이나 조직부터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실천과 투쟁을 좀 같이 하면서 이 조직을 확대하고 건설해 나가는 이런 방식으로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뭐 예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국가본부가 지금 같은 시기에 윤석열 대전과 검찰 정권에 맞서는 대전과 관련해서는 국가본부 이제 전면에 걸고 그 당시에 잘못 수사한 놈들하고 잘못 파견한 새끼들 이 새끼들 처벌해야 된다. 이런 범국민 운동 같은 걸 좀 벌이면서 그 투쟁들을 좀 모아나가는 한 방식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그거를 제가 한번 봤습니다. 예전에 이제 마지막 47페이지 보니까는 네모 박스에 있는 게 국민주권연대라는 단체의 2019년 반미구호입니다. 인터넷 찾 주권 침해 통일방해 조한미군 철수하라. 조한미군 전입 중단 두건 철수하라. 과연 이거하고 노동조합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노동자들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잘 살펴봤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민주노총도 포함해서 민주노총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진보단체에서 내걸고 있는 반미구호라는 것이 선언적 구호구나 민족적 감성에 호소하는 구호로 제가 보기에는 보여집니다. 다시 말해서 노동자들이 아, 반미 문제가 내 문제다라고 느끼는 이런 구호가 찾아보면 있긴 있겠지. 제가 못 봤을 수도 있겠으니까. 어쨌든 이 구호로는 보여지지 않더라. 그런데 노동자들 보고 반미 반제 투쟁을 하자라고 했을 때 이게 내 구호도 아닌데 내 요구도 아닌데 왜 내 보고 하자고 그러지? 예를 들어 우리가 임금 협상이나 단체 협상 할 때 조합원들이 자기 구호가 아니면 안 나서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그 같은 건 없더라도 대충이라도 좀 맞춰야지 형식적으로라도 그래 이게 내 요구가 맞을 수 있다. 아직까지 아까 앞에 말씀 노동자들의 인식 수준이나 간부들의 인식 수준의 간격차가 존재한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예시를 한번 해봤습니다. 앞에 먼저 100개가 써먹는데 고환물, 고금리, 고물가 주거, 미국을 반대한다. 뭐 예시로 뭐 이런 좀 이 정도까지는 안 와닿을 것 같은데 이와 같은 어떤 거로 어쨌든 좀 현실한 문제를 좀 고민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좀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훌륭한 발언이었습니다.